이제 등기법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등기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느 정도 되면 등기법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민법을 우리 왜 물권법 부분에 등기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등기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게 싹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도가 조금 이제 되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등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적은 직전에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내일 만약 시험 치신다라고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2시간, 3시간 빼가지고 그 지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공법 좀 보는 거 좀 남았는데, 혹은, 민법 좀 남았는데, 그래도 그거 다 보면, 지적 못 보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무조건 시험을 여러분 토요일 날 치시니까 금요일 날 뭐 오전이 되든지 오후가 되든지 그 한 타임은 딱 빼놓으십시오. 그건 무조건 지적을 봐야 됩니다. 그거 딱 보고 시험을 딱 치러 가면 지적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는 그 전날 보나 뭐 일주일 전에 보나 직전에 보나 똑같습니다. 뭐 실제로는. 어차피 그 민법이 그렇습니다. 민법이 처음에는 힘들고 한데 나중에 되면 아마 10월 초쯤 되면 이제 민법은 하루 이틀 안 본다고 뭐 실력 확 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며칠 안 봐도 민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쭉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죠.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 보다가 정 안 되면 그냥 대충 눈으로라도 이런 거 대충 나오네 해가지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뭐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도 똑같습니다. 등기도 직전에 안 봐도 됩니다. 대신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서도 등기법 할 때는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등기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등기도 몰라 이해를 하고 덤벼들면 괜찮은데 이해하기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생각해낸 게 결국 이겁니다. 그냥 아예 무대뽀로 외우자. 아예. 그래 입에 붙여놓고 외우다 보면 뭐 어디 얻어 걸리겠지. 그래서 좀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뒤에 연결되고 이런 내용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동순, 별접, 대접 이것도 뭔지 몰라도 그래 외우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게 이거구나 해서 고래 하나 딱 빼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 93페이지 펴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수업하시고 2주 뒤에가 그 설 연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한 달 뒤에 여러분을 뵈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제가 세법 강사인지 공시법 강사인지 그것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잘 어디서 보긴 봤는데 해가지고, 그래 되니까 다 잊어버릴 텐데,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여튼 또 계속 암기하고 여러 하시면 되는데, 우리 3월달, 4월달에 거기 공시법이 5회 정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3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날 공시법은 그냥 등기법을 쭉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둘째 주부터 거기 10 며칠부터 되던데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진도를 고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93페이지 보시면 심화해가지고 등기사항에서 1번, 2번, 3번에서 나오죠. 요건데 요거를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십니다. 많아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부터 생다지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겁니다. 요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부동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는 게 원칙. 그게 일불일권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다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유권 일부, 그거를 권리의 일부, 이거를 이렇게 지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공동 소유를 아마 내일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안 보셨는데, 자, 지금 갑을 두 사람이 이 부동산을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목 요만큼씩, 요거를 지분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요게 권리의, 즉 소유권 반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등기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든지 부동산의 물리적인 일부라든지 권리의 일부, 이게 바로 지분입니다. 지분에 대해서도 등기가 되겠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좀 편하게 이래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거실만 따로 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파트 거실만 등기해 주세요. 안방만 등기해 주세요. 화장실만 등기해 주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면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등기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자,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자, 거실만 좀 합시다 해가지고, 혹은 다음번에 와가지고 내 안방만 좀 할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등기하는 건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됐고,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갑을 두 사람이 이렇게 2분의 1씩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일 보시겠는데, 이게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어른, 자, 이거를 처분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야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전히 지 겁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 이거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바로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요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야들이 다 때려 훔쳐서 요걸 용익권이라고, 즉 요까지가 용익 물권, 그리고 요거는 채권이지만 같은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냥 때려 훔쳐서 용익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봅니다. 원룸 주택, 이거는 하나의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한 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룸 주택의 301호에 전세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룸주택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까? 원룸주택 301호만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겁니까? 301호만.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등기,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등기 할 수가 있는가? 즉, 자, 병이라는 애가 을의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지분은 소유권이라 그랬죠. 소유권은 반입니다. 소유권 반입니다. 그럼 을의 소유권 반은 요래 2분의 1이겠습니까? 요래 2분의 1이겠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점점에서 갑을이 전부 다 뭡니까?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거는 공유물이 분할이 됐을 때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공유물이 분할되기 전에는 모든 점점에서 전부 다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니다. 을이라는 애가 병한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이거를 요 지점에 2분의 1은 쓸 수가 있지만 2분의 1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즉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을 2분의 1은 쓰고 2분의 1은 안 쓰고, 그건 귀신도 그래는 못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반대.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딱 정확하게 딱 생각해 놓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반대 요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이제 우리 아는 거는 소유권 이전하고 용익권 등기, 즉 전세권 등기, 이건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게 나옵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는가?
혹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가 있는가, 혹은 가압류 가처분, 혹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것,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거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요거 딱 두 개인데 이런 게 막 티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한번 보십시오. 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을 못 갚았다, 경매가 돼서 결국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하더라. 압류를 해놨다. 압류가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경매하는 게, 자, 압류해가지고 물건 파는 게 목적입니까? 팔아갖고, 자, 내가 받을 돈 받는 겁니다. 그 물건 팔렸다라면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 소유권 이전, 요거 하나 기억하고 다른 거 나오면 전부 뭡니까? 아, 이거 경매됐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하나, 용의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건 결국 돈 받자라는 권리들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래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가, 혹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되느냐라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둘 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집을 만들어 갖고 화장실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제가 제 지분만 보존 등기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읽어보십시오. 보상포가. 자, 소리 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보상포가. 됐죠? 그래서 요거 해놓고, 자, 이거 나중에 상속등기며 소유권 보존등기며 가등기며 혹은 포괄유증등기며 여기 가가지고 어차피 또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상포가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을, 병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얘들은 보존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세 명 모두 다가 등기소 함께 가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겠죠. 이게 제일 원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야들이 각각 시간이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내가 갈게 해서 야가 여러 명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보존 등기 1인이 신청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야는, 자, 전원을 위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O, X, XO 뭡니까? 자, 어차피 틀립니다. 찍으십시오 그냥. O, X.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예, 요렇게 여러 명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야들은 전원이 함께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요 중에 한 명이 신청하러 왔다라고 하면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 신청해야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 아닙니까?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 A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갑, 을, 병 세 명한테 공동 상속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 상공, 판경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야가 죽으면 야들은 등기 없이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야들이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들이 같이 가가지고, 이전 등기하면 딱 좋은데, 시간이 또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에 한 명이, 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가서,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위 말해 상속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전원을 위해서 전부에 대해 상속 등기해야 되는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O, X, XO. 자, 똑같습니다. 보상은. 네, 그러니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요거는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청해야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볼 겁니다.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입니다. 요거는 자기 것만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예를 들자면 A로부터 갑을 병 세 사람이 지금 요 토지를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다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야, 가등기 좀 해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들 명의로 가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들이 돈을 주고 이제 본등기 한다라는 겁니다. 돈 다 줘갖고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 자, 본등기 할 때 야들이 또 시간이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혼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병은, 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전원을 위해서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OX, XO, XO. 그래서 이거는 지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포가해서 이렇게 입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전원을 위해서, 요거는 반대로 자기 지분만, 보상포가 해서 이렇게 자, 들어놓으면 이제 아마 다음번 시간에 요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정도 해놓고 밑에 나중에 우리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그냥 그저 껌입니다. 한눈 감고 풀어도 풀리겠다 이거 다. 됐죠? 그리고 요 정도만 가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에 개관해가지고 106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자, 제1절 등기 절차에 개시해서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도 우리 10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에 개시, 신청주의 예외에서 1번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등기란 말 나옵니까? 그 108페이지. 1번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나옵니까? 예, 그거. 그리고 옆 페이지 가보니까 109페이지 가보니까 자, 이제 양괄로 1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그리고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 그리고 양괄로 4번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 즉 직권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양괄로 1번에 보존 등기 별표 하나, 자, 양괄로 4번에 일정한 경우 말소 등기해서 그거 별표 2개, 직권 말소 등기입니다. 자, 양괄로 4번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 즉 직권 말소 등기하는 거 7개가 쭉 나오는데 실제는 7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근데 그거 그 6개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양괄로 4번에는 별표 2개, 양괄로 1번에는 별표 하나, 요래만 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요걸 보지 말고 우리 오늘 프린트물 보십시오.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그거 보시면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등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부동산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며칠 뒤 되면 이제 내 등기 됐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되면 이제 그 등기 필정본 이런 것들이 쭉 다 날아옵니다. 우편으로 달라 그러면 혹은 직접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이 인간이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했는지,
아니면 가짜는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그거 통과가 되면 이제 등기부에 뭡니까? 기입을 해 주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험도 내가 쭉 보고 난 이후에 뭐 미랄 썼는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등기관도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면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해서 옛날에는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거 이거 내가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 도장 대신에 그러니까 교합이라고 하는 교합 그러니까 합을 맞춘 겁니다. 아 이거 확인했습니다. 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 버튼을 누르면 이제 등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등기필 정보, 옛날에 등기필증이라는 건데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하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인데, 자, 일단 신청하고, 그리고 접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건 전부 뭡니까? 등기소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원래 등기는 등기는 신청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원칙인데, 자, 요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원래 등기는 신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방 우리 본 것처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봤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 공부를 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등기소에다 이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등기 촉탁. 즉, 다른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온 적 없고 등기 촉탁 이거는 지적법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등기법은 나올 일 없고 그리고 그냥 이래 됐고 주로 요겁니다. 신청주의 예외로서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요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 많은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서 요 6개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보시니까 그 29 중3 환수처에서 요렇게 6개 나옵니까? 29 중3 환수처에서 그래 써놨습니까? 안 써놨네. 자, 프린트물 2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1번 신청주의 예외로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란 말 나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말소 등기에서 법 29조 1호, 2호 위반한 등기 말소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 말소 세 번째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환매특약 등기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토지에 기록이 된 각종 등기 말소 마지막 가처분 등기 말소에서 이렇게 6개가 나오죠. 그 굵은 글자를 이으면 29 중3 환수처가 됩니다. 29 중3 환수처 동그라미 2번 제목 뒤에다가 이래 씁니다. 29 중3 환수처 자 29 중3 환수처에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어차피 집에 가서 혼자 보셔야 되니까 커다랗게 써놓으십시오. 눈에 잘 띄게 29 중3 환수처 그래서 이렇게 6개 직권 말소 등기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 해놓으면 뒤에 가가지고 말소 등기는 그냥 거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됐고요. 요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우리 등기법에 보니까 한 14개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프린트물 양괄로 2번 해가지고 2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신청주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주의에서 그거 보면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서 요렇게 그거는 13개밖에 하나, 둘, 셋, 13개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14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만 오실 때 이제 외우십시오.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처가 해가지고 자, 그렇게 자,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겁니다. 원래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무사가 보통 등기 신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리인에 의한 신청입니다. 근데 뭐 법무사 이거는 뭐 크게 우리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자, 등기 신청은 대리하는 게 반드시 법무사만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등기 신청을 대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의로 한 건 정도 해주는 건 관계 없는데 그걸 업으로 돈 받고 어이구 싸네 해가지고 이래 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소에 그래 자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 신청하러 가면 몰라 저도 이제 하여튼 몇 번 갔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 등기도 아닌데 왜 자꾸 오냐 그러면서 그러다 그리고 일부러 등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하여튼 핑계 재갖고 뭐든지 귀찮게 만듭니다. 야 도장 안 찍혔네요 해가지고 그리고 도장 들고 가면 뭡니까? 이미 등기 필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거를 꼭 사람 한번 귀찮게 당사자 불러갖고 이 인간이 진짜 업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그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법무사인 사람은 뭐 그거는 우리 걱정 안 하더라도 그 등기관들이 알아서 다 커트 다 해냅니다. 잘. 그래서 하여튼 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법무사 이거는 뭐 됐고 그리고 자 예를 들자면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가 즉 등기 권리자 의무자 즉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대위 신청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하고 대리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자, 그 제가 물권법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전원이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 가능하다. 근데 전원 합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최종 매수인 병은 중간 매수인 을을 대위해서 뭐 등기 신청하고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대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당사자 공동신청주의 예외로서 직권등기, 단독신청 14개, 그리고 대위신청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한 2개 정도 이상은 충분히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요거 가급적이면 요거 끝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마치도록 노력해보고 그리고 요번에는 요렇게 신청했으면 자 이제 각하 사유가 나오는데 각하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내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자 등기부에 기록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등기 안 해줍니다.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근데 각하는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29조를 보시게 되면 1호부터 시작해서 1호, 2호, 3호에서 11호까지 해가지고 11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각하 사유가 11개인데 저도 11개 다 모릅니다. 1호, 2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1호, 2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29 중3 환수처에서 이래 나왔지 않습니까? 29 이게 29조 1호, 2호입니다. 요게 1호가 관할 위반의 등기. 그리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울산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울산에 있는. 근데 제가 울산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자, 서울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뭡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저는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가가지고 막 싸움하려고 들겠습니까? 왜 안 해줍니까? 해가지고 또 싸움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등기관이 뭡니까? 당신은 29조 1호 위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관할 위반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호 이거는 뭐냐라고 아까 보십시오. 자, 보상포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데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등기관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그냥 또 가겠습니까? 또 거기서 신경질 한번 내겠습니까? 내겠죠? 그럼 등기관이 점잖게 뭡니까? 이거 등기할 사항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왜 현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기 사항이 아닌 것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왜 저거 등기할 수 있는 물건 해가지고 자 견본주택 이거는 자 속에 들어가서 안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견본주택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용도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분양 끝나면 그냥 다 철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견본주택을 등기해달라고 제가 등기 신청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등기 또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또 열받아갖고 그 욕하면 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은 뭡니까? 당신은 29조 2호 위반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내용이 수도 없이 이거 등기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계속 볼 겁니다. 그게 나중에 따지고 뭡니까? 대부분 등기 사항이 안 되는 거, 그게 등기할 수 없는 그 29조 2호의 사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 3호가 뭐 신청서 제대로 안 썼다 혹은 대리인이 신청하는데 대리인의 위임장 같은 거 안 들어왔다 그리고 첨부서류 뭐 인감증명 필요한데 그거 안 들어왔다 이래 되면 그 다음 사유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도 없고 29조 1호 2호 위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하사유 29조 1호 2호의 각하사유 요거를 기억을 좀 하시고요. 딴 것도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각하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다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정보라는 거 옛날에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네가 신청한 등기를 마쳤다라는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등기필정인데 지금은 방문 신청에서 종이 외에 전자신청도 인정이 되니까요. 등기필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등기필정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과거에 등기필증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등기필정보 이거는 자 오늘 시간 되면 보시겠지만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필정보는 앞에 뒤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충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자 요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제일 먼저 신청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필요한 서류 다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해가지고 빠꾸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꾸 안 되면 뭡니까? 나중에 등기필정보 이거 집으로 보내준다. 됐죠? 요건데 시험은 여기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등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은 당사자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신청주의 예외로서 직권 등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동 신청 예외로서 단독 신청 14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청의 예외로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 중에도 특히 대위 신청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각하, 요거도 29조 1호, 2호 각하 사유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 위반,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자, 요거. 그리고 요런 내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까지 해놓고요. 자, 여러분은 그 프린트물 옆에 딱 놔두고 이제 교재는 제가 빨리빨리 가면서 요거 여기 합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밑줄 안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 따라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죠. 우리 한 5분만 좀 쉬다가 하실까요? 5분만 쉬다 할까요? 5분만 쉬다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오늘은 5분 쉬시고 한 40분 정도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서 45분 정도. 조금만 쉬고 오십시오.